자, 뭐 우주번에 알리는 법칙편 그리고 변화 크게 나눠졌습니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뭐 크게 두 개 나눠지는 건요. 그 우리 경제들이 전부 다 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크게 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기 마찬가지고 정형 마찬가지고요. 전부 두 개 나눠진 이유는 우리가 좀 뭐야 공부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인데 우주에 결국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우주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소우주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대우주라는 우주의 바탕에 하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주라는 자체가 없으면은 이 소우주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우주가 대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우주 소우주를 나눠서 크게 둘로 나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역도 역시 31개에서 그 전에 건곤에 시작해가지고 그 니계 감기까지 해가지고 29, 30까지 해가지고 뭐 상경이고요. 하경이 31번 뭐 한부터 해가지고 미제까지고요. 63 미제까지고 그리고 우기 경전도 뭐 지신조선부터 천왕계대론부터 해가지고 그 기토 그래서 중간가 있습니다. 뭐 천왕계대론 기계변대론 그리고 지신조대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운기가요. 근데 가운데 보면은 기계변대에서 역시 대우주 소우주를 바꾸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변대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정역도 마찬가지로 그 15이론, 11이론 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전부 나눠져 있고요. 뭐 그래서 저도 중요율 자체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역시 하늘 선생님도 두 개로 그래서 크게 법칙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 변환은 뭐냐면 다시 보세요. 이 대우주라는 이 바탕은 어떻습니까? 대우주 움직이면 단순하잖아요. 뭐 해 뜨고 달 뜨고 뭐 어려운 게 달이죠. 예, 해 뜨고 달 뜨고 뭐 달이 복잡하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 규칙이 있고 단순하잖아요. 예, 그런 단순한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대우주는요.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소우주는 여기에 따라서 변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 이런 법칙에는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우주라는 법칙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여기는 하나의 단순한 거면서 이 대우주 법칙은 하나의 이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소우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크게 구분하기 위해서 대우주, 소우주 변화가 나눠져 있고요. 역시 또 이 내용도요, 그 우주만 나오는 내용도 이 법칙변들은 전부 말 그대로 이치라든지 이런 단순한 이런 뭐 하나의 논리, 뭐 이런 거에 되어 있고요. 이 변화편에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우주.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면은 변화 요인 해놓고 다음에 이제 운동 법칙 하면서 정신론, 뭐 운동 변화 이런 소우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운기학이라는 자체가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운기학이라는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은 부두칠성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북두칠성이 중심에 있고 시동 파동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현상 이런 시어서 돼 있고요. 북두칠성 자체를 이렇게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회전 그려 있습니다. 예, 이걸 일지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운기학의 자체는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북두칠성 자체에 큰 그림을 그려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이 앞에는 단순하게 쉽고 간단하면서 이 천왕기대로는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천왕기대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뒤에 맨 끝에 있는 이 끝에가 지진요대로입니다. 지진 요대로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요약이지만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가 이제 유건전기대로인데
방대하죠. 그리고 이 앞에들은 불량 자체가 있습니다. 불량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주 내용들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큰 틀을 본따서 이 한노선 선생의 우주변화에도 그 틀 따서 구조를 잡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게 총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론을 시작해서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설정을 했죠. 근데 이 총론보다는 하나의 이걸 화두라고 보시면 화두를 잡아준 건데 첫 스타트를 잡아준 건데 스타트를 너무 좀 어렵게 잡아주셨어요.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할 너무 큰 이런 하나의 동양학에 대한 그 과시라 그럴까요? 서양에 대한 근데 이 총론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동양 철학의 그 우수성을 밝히고 싶었죠. 예, 한원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창한 그 큰 틀을 가지고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좀 어렵게 많은 걸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설정만 이렇게 하고 나와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넣었기 때문에 천장만 보면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소위 얘기는 뭐 한의사, 아니 뭐 한의대 교수도 몇 페이지로 넘기면은 덮는 책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큰 틀, 이게 모르면 이 부분들은 뭐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앞에 그냥 요약 부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철학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하나 강조했던 거는 뭐 삼국에 대한 논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우리 뭐 역학하고 이 동양학의 개념들이 전부 다 음양 개념이잖아요. 큰 음양 개념으로 있잖아요. 특히 주역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음양 개념입니다. 오행 개념은 뭐 다른 개념에서 보고요. 전부 음양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상에서 그 정역에서 일부 선생이 처음으로 이 삼국이라는 논리 내서 세 개의 논리로 제가 여기서 음양 논리, 삼국 논리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해서 오행 논리 뭐 이런 건요 아주 쉽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뭐냐면 말 그대로 음양은 두 개의 논리예요. 두 개 가지고 합성이 돼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상대 뭐 얘기했지만 하나 가지고 절대 그러니까 음양에는 독이 없습니다. 독이 하나의 홀로 존재하는 홀로 존재하는 양은 없어요. 같이 두 개가 있어야만 꼭 음양이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두 개의 논리 가지고 정리가 됐고요. 상호 논리는 역시 세 개를 가지고 논리 해왔고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행의 논리고요. 뭐 오늘 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뭐 아시다시피 동양이라는 것이 음양 논리를 가지고 또 아니면 오행 논리를 가지고 했었는데 일부 선생님이 처음 삼국 논리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셨고요. 정리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그 60년대에 들었으면서 삼국 논리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다가 아마 거의 최초 시도라고 봅니다. 60년대 나왔으니까요. 예. 아주 드물게 삼국 논리를 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이 동양처럼 담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쓰신 겁니다. 악장은. 공을 막 해주셨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렸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제대로 완벽히 하면은 사실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우주 자체가 다 단순하고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의의는 첫 스타트를 꺼주신 거죠.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밝혀주신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런 음행하고 이런 사상이 젖어 있을 때 그거를 상문 논리를 해가지고 대상 그것도 우주라는 걸 대상으로 말이 다 상국이고 음양이지 사실 우주라는 건 말만 우주지 실제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정리해 나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다. 또 그 넓은 중국이고 그 많은 역사에서 중국에도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후학들한테 그래도 하나의 화두를 던져줬다는데도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총론에서는 이렇게 해서 상국 논리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상국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상국이라는 자체는 뭐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중이라는 거가 나옵니다. 중이라는 걸 알수록 상국이 금방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중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상국의 논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이 합쳐지려면 서로가 하나 이것이 만약 산성이고 이것이 알칼리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산성과 알칼리가